안녕하십니까. 대전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김미란입니다. 지금부터 대전교육정책연구소와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학술 프로젝트 2021년 대전교육정책 4차 콜로키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자 소개, 교육감님 인사 말씀, 전문가 발표, 지정 토론, 실시간 질의응답 순입니다.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교육정책연구소 조성만 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제 발표를 맡아주실 충남대학교 소능영 교수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토론 진행자로 충남대학교 장지원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대전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 변학수 장학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두 번째 토론자는 대전교육정책 학생 모니터단으로 활동 중인 대전관저고등학교 2학년 심재원 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대전교육정책에 관심과 열정을 지닌 교육가족 여러분 함께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가볍게 손을 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동호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교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 교육감 설동호입니다.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통합, 대응체제가 절실히 요구되는 이 시점에서 지역사회 대학과 연계한 매우 의미 깊은 대전교육정책 콜로키움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우리 대전 미래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바쁘신 중에 콜로키움에 참여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진로교육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실 충남대학교 손은영 교수님, 다각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공유해 주실 대전시 교육청 변학수 장학사님, 대전관저고 심재원 학생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가 당면한 과제는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이 학습, 심리정서, 신체 건강 등 종합적 교육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급속도로 변화하는 미래 사회에 대응할 교육혁신 방안을 마련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느 한 기관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가정과 학교, 교육청과 지역사회 등 교육가족 모두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서 실현 가능한 과제일 것입니다. 오늘의 콜로키움이 지속가능한 대전 미래교육 실현의 토대가 되어 교육 공동체 모두가 성장하며 우리 학생들이 꿈을 펼치며 미래를 활짝 열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후 진행은 장지원 교수님이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전교육정책연구소가 함께하는 콜로키움 대전교육의 미래를 말하다의 장지원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주제 발표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방향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논의들을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이시고 현재 충남대학교 입학본부장이신 손은영 교수님께서 발표를 맡아주셨고, 이어지는 토론은 대전광역시 교육청 중등교육과의 변학수 장학사님, 그리고 대전관저고등학교의 심재원 학생 두 분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발표와 질의응답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은 줌에 있는 채팅창 기능을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팅창에 직접 올려주시거나 사회자에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사회자가 직접 확인한 후에 읽어드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콜로키움은 역시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에 채팅이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논의가 이어지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우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 교육 방향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손은영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손은영. 손은영 교수님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네, 발표를 맡은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손은영입니다. 지금 발표하겠다는 주제가 두 가지 중에 뭔지 헷갈리시는 분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포스터에 나갔을 때는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하는 진로교육이라는 주제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제시한 제목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 방향에 대한 소고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오가는 중에 제목은 인공지능 시대로 이제 바뀌어져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혼란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또 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를 시사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포스트 코로나라는 얘기를 쓰면서 저의 소망을 담았는데, 지금은 뭐 위드 코로나 얘기를 하는 시점이라서 이게 언제 실현될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실현될 걸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한 30분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크게 코로나 이전에는 어땠고, 우리가 코로나가 뭐 또 종식이 되거나 또 아니면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라 하더라도 어떻게 지금 무엇이 뭐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들어가면서 단어를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여러 번 들었던 얘기가 코로나에 대해서 위기다, 뭐 재앙이다, 비상이다, 응급 상황이다, 응급 환자가 늘고 있다, 뭐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들리고 지금도 현재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런 단어들은 쉽게 인식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단어의 어떤 뜻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사회 보신 분의 뭐 전공이 철학이라서 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위기라는 말이 크라이시스인데 그리스 어원으로 뭐 크리나인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네요. 그게 이제 그리스 어원으로는 병이 깊어지거나 나아질 어떤 전환점이라고도 한대요. 또 어떤 시점에서는 이게 나빠질 수도 있지만 또 변화가 되어서 새롭게 도약할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2년 동안 많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코로나가 뭐 생겼기 때문에 맑아졌다. 또 동물들한테는 조금 더 자유로운 세상이 되었다라고도 하고, 또 회식이 없어져서 싫다 하는 분도 있지만 저녁이 있는 삶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잠깐 우리가 코로나가 종식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을 때 회식을 하려고 하니 어, 좋아하는 분들보다는 안 좋아하는 분들이 더 많기도 했고, 또 이러면 점차 회식이 없어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위기이기도 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기회가 된다고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 디제스터라는 말이 이제 재앙인데, 이게 이제 별이라는 그 스타가 흩어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측면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진로 교육에서는 항상 주장했던 것이 목표를 가져라, 뭐가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꿈에 대한 얘기를 계속하고, 그 꿈이 하나의 직업의 형태로, 직업 명예 형태로 되었던 적이 많습니다. 실제로 그런 직업들이 지금 사라져 가기도 하고, 또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쇠퇴하고, 또 다른 종류의 새로운 직종이나 직업이 생기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일종의 재앙이기도 하고, 우리가 별을 쫓은 것이 아니라 별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시로 별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낮과 밤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만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재앙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별이, 수많은 별이 있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뜻도 저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사태라고 했을 때 이게 비상이라는 뜻도요. 안일비와 일상상이라는 게 비상인데요. 일상적이지 않다, 또 상식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식적인 대응이었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있을 때 우리가 백신을 맞아야 되거나 아니면 뭐 문을 닫는다거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잘 안 되고 저렇게도 잘 안 되니까 그냥 될 대로 되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고 한다면 무엇이 상식적인 대응이고 무엇이 비상식적인 대응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고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면대면 가까이 있는 것이 일상이었다고 한다면,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까이 가는 것이 정상인가? 좀 그 사람을 생각해서 멀리 있는 것이 정상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응급이라는 말도요. 새로운 이머전시라는 게 이머지라는 뜻인데 새로운 상황이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롭게 우리가 대응 방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스튜디오가 저는 이제 오늘 처음 강의를 하는 스튜디오인데 이런 스튜디오에서 지금 적응하기 위해서 제가 한 20분 전부터 와가지고 적응했는데 아까 처음 시작할 때도 마이크를 켜지 않아서 마이크를 좀 켜달라는 제가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아직 그거에 대한 대응 방식이 잘 이제 학습이 안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건 좀 지나면 또 대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에는 이게 응급이었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정착화되면 일상이 되고 또 어떤 것도 재앙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재앙이 아니라 나한테는 그냥은 다양한 어떤 기회였다고 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이전에 비포 코로나는 어땠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해왔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것이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변화하고 인공지능도 등장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교육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시대적으로도 요구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요구했고 교육적인 요구도 많았습니다. 뭐 이런 경고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경고는 간단하게만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자리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이것이 급속히 더 많은 변화가 있다는 걸 여러분 경험을 하셨을 거고요. 또 평생학습 시대가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지금 평생학습 대상자입니다. 이게 지금 줌으로 작년 올해 했는데 이 줌으로 처음 했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입으로 떠들면 될 거라 했지만 좀 더 저의 요구도 있고 학습자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줌과 함께 채팅창에 또 다른 방식의 다른 어떤 도구들을 활용을 해가면서 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뭔가 이렇게 학습법 또는 교수법에 대한 개발을 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코로나 이전에도 평생학습의 시대가 올 거다. 왜냐하면 지식의 활용 가능 기간이 줄어들었다. 과거에는 한 번 배운 지식을 가지고 퇴직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지식의 반감기가 17년 정도 되었는데 수명은 늘어났기 때문에 자기 지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해야 되는 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최소 5번 이상을 해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평생 학습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거고 노동 인구의 변화가 막 생길 거다. 이런 얘기들이 코로나 이전에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개인적으로도 학습자 측면에서도 또 교수자 측면에서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뭐 간단하게만 이제 본다면 교육과정도 변화하고 있고 또 진로교육에 대한 요구도 많고 이제 옛날에는 학습자가 소비자로서만 있었지만 이제는 생산자로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만들면서 소비하는 사람, 배우면서 가르치는 사람 등 역할 경계가 모호해진다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5 교육과정에서 얘기하는 이런 추구하는 사항들이 이제 지금 교육과정 변화에 또 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 변화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면 핵심 역량으로 한번 본다면 자기 관리 잘해야 된다. 지식 정보 처리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또 앞서 나가면서 그리고 기존의 것을 그대로 하면 안 되고 창의적으로 해야 된다. 또 마음은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통을 명확하게도 하고 타인이 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내가 이것을 인식해야 된다. 하지만 지 혼자만 잘나면 되는 게 아니라 함께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과정 안에 담으려고 했어요. 근데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이제 우리 일상이 돼버리면서 이런 것을 급박하게 해야 되는 면들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교양을 강조하고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고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정서적인 역량을 강조했지만 이게 제대로 자리 잡기 전에 코로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되는 시절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수법에 있어서도 교사 중심으로 가르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학생과 함께 해야 되고 창의 융합해야 되고 체험 중심해야 되고 뭐 학교반 활동들을 학교 내에 들어오기도 하고 학교 내에서 배운 것을 학교 밖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래? 뭐 이런 다양한 교수법 적용에 대한 요구들이 있어서 제가 잘 들어보지도 못한 뭐 크로스오버 러닝, 뭐 플립드 러닝, 뭐 게임 이미피케이션 뭐 이런 얘기들 저 잘 모릅니다만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건 이제 적었어요. 근데 이런 요구가 비단 뭐, 코로나와 더불어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있었는데 적용은 별로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 현장에서 이걸 하기에 뭐 그렇게 큰 요구가 있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구하는 시점이
와버렸다는 거죠. 학교가 닫히고 학생들이 안 오니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또 이제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범학교죠. 소셜 파티시페이션이라 그래가지고 교육과 관련된 모든 주체들이 교육 과정을 만들 때 상호 협력해 가면서 새로운 교육 과정도 만들고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거에 되고 있냐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슬로우 무슨 춤 같은데 이제 이런 템포로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었던 것이 2019년 뭐 말부터 시작된 그런 코로나 뭐 코비드 19라고도 하는 그 사태로 인해서 변화가 갑작스럽게 그리고 급격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와 더불어서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했는데 이 코로나 한 2년 지나고 뭐 3년 정도 이제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한번 되새김질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복귀한다고 해야 되겠죠. 무엇이 달라졌고 또 뭐가 그렇게 두려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것을 이제 바래야 되는가? 그리고 그것은 결국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과 또 우리가 이제 교수자 입장 또는 교사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지금까지에 대한 것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게 무엇이 달라졌나? 이거는 뭐 제 개인적으로만 그냥 아까 나온 거랑 비슷하게 이게 평행을 맞춰서 제가 했는데 여러분들 다 비슷하게 경험하고 있죠. 모이지 말래잖아요. 3밀 금지. 또 거리두기가 이제 활성화되어서. 근데 제가 전공이 원래 상담인데 상담 기본적으로 가까이 가라는 건데 상담자들도 이제 줌으로 상담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까이 가는 것보다는 멀리 있는 것이 일상이 되어졌고 개인적인 요구로 재택근무는 옛날에는 좀 남의 일 같았는데 이제 막 재택으로 하라 그러고 주 5일째 근무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최근에는 주 4일 근무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재택으로 해보니까 된단 말이죠. 재택해보니까 문제는 뭐냐? 가족 관계가 더 중요해지고 또 주거와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자들은 요번에 뭐 어떻게 보면 대박을 뭐 맞아야 됐다고 해요. 왜냐하면 해외도 못 나가고 하니까 집에 있어 보니 집에 곳곳이 눈에 보이는 거죠. 어떻게 해야 내가 일하면서 또 살면서 또 즐기면서 또 쉬면서 이런 모든 것이 가능한 공간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가능해지려면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이 이제 필요할 수밖에 없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옛날에는 내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서 얘기도 하고 막 좀 뭔가 다른 상황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좀 어려워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돌보는 자기 돌봄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해지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이 너무 남아요. 이제는 이제 은퇴하고 남을 것 같은 시간이 은퇴 이전에도 시간이 남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생겼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교육적으로는 뭐 새로운 교수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면들이 우리가 이제 달라진 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달라진 점에 이제 대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죠. 옛날에는 이 직업으로 하면은 평생 먹고 살 수 있을 거다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제가 아까 입학 본부장이라고 했잖아요. 입시에 있어서도 트렌드가 있었는데 지금 이 트렌드가 과연 10년 이후에도 괜찮을 것인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수능 지금 이제 생명과학 2는 공란으로 나오는 이 초유의 사태 뭐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지금 소위 잘 나간다는 직업이 10년 후, 20년 후까지 계속 잘 나갈 것인가? 그건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한 삶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걱정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코로나 블루라고도 하고 블루가 심하면 코로나 레드라는 말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코로나 블랙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 이런 것들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교사 교육을 좀 전환해야 되고 진로 교육의 지향점을 좀 수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가 남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침 교육부에서 이제 교사 양성 제도에 대한 거를 좀 바꾸겠다라는 거를 지난 주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겠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무엇이 필요한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뭐 이거는 이제 평생학습 차원에서 이제 송병국 교수가 얘기하는 것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제 뭐 이거는 코로나 이전에 제시한 건데 지금하고도 다 저는 맞닿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로운 시대에는 자기 주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자원을 개발하고 확장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혼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좀 부족한 자원은 누군가 가지고 있고 그 가진 사람하고 연대해야 되는 뭐 그런 것이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그러니까 그런 실패를 견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어떤 정서적인 뭐 어떤 감성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마음을 다스리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하고도 연결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살아있는 모든 분들은 거의 120살까지 산다는 말들도 있어요. 그럼 너무 많아지는 거죠. 제가 50살쯤 되었을 때는 내 인생의 반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 56세인데요. 아직 반이 안 됐다는 말들이 되는 거죠. 56세, 뭐 만으로 55세면 110살이잖아요. 120살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소위 환갑잔치를 해야 되는 나이가 인생의 반을 딱 산 나이예요. 그럼 그 이후에 우리 어떻게 할 거냐? 또 진로 발달과 생애 설계에 대한 필요성이 있고요. 또 이제 혼자 그리고 함께 사는 방법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결혼 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으니까 뭐 혼자 있는 기간이 똑같이 함께 하늘로 가는 게 아니라면 뭐 혼자 있는 시간 또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코로나 시대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혼자 그리고 함께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필요성들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뭐 이건 개인 차원에서의 이제 요구라고 한다면 뭐 이런 개인 차원에서 또 이제 미래 고용 보고서에서도 이런 능력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그럼 우리가 지금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무엇을 배웠나? 아, 변화, 적응이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일종의 궁합 이론처럼 진로 교육에서는 너의 적성이나 흥미를 알고 직업의 어떤 특성을 알아서 그것이 딱 맞추면 될 것이다라는 일종의 매칭 이론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고 새롭게 몇 번의 진로 변환이 있을 것이고 또 무질서 이론도 나오고요. 우연학습이라는 그래서 뭐 우연히 어떤 직업의 경로에 이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또 뭔가 사실을 제대로 봐야 되는 뭐 요즘 약간 트렌드가 지났지만 작년에 좀 유행했던 책 제목이 팩트풀리스라는 책이 있었는데 뭔가 제대로 봐야 됩니다. 뭔가 이렇게 있는 자와 없는 자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제대로 봐야 되고요. 저는 더 필요한 게 제 전공이 상담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자조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제 스스로 자기를 돌보고 돕는 그런 여러 가지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목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로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건데 어떤 고미숙이라는 인문학자가 이제 백수가 대세이기 때문에 백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된다. 남는 시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언젠간 백수가 된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준비도 진로 교육 안에 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남는 시간 또는 남는 힘을 어디다 쓸 것인가에 대한 거. 근데 그것은 자연스럽게 생각의 변화랑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불안정이 일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지구가 움직이는 게 느껴지지 않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한다면 안정이 일상이 아니라 불안정이 일상이고 또 가까이 가는 게 일상이 아니라 거리두기가 일상이고 살아가기와 살아남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버티기가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래서 성공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취하는 게 더 중요하고 어떻게 자기 삶을 의미화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더 높이, 더 많이 이게 중요한 것을 봐봤다면 이제는 작게 음미하면서 길게 그리고 위가 아니라 옆을 돌아보고 나누고 자신과 타인을 살피면서 또 어떤 보듬어 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바라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한 사람이 또 어떤 특정 어떤 집단이 많이 가지고 그것에 행복해고 잘났다 이렇게 할 시절이 아닌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나라만 방역에 성공한다고 해서 지금 글로벌 이런 시대에 절대 성공할 수 없잖아요. 해외랑 어떤 교류가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눔 또 함께함의 가치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또 그런 면들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봐야 되는데 간단하게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로 한다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뭐 준비한다라고 하지만 준비한다라는 건 인공지능이 못하는 것을 찾는 거잖아요. 인공지능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듯이 자기를 돌보고 관계하고 연대하고 나누고 하는 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내가 건강하게 기능하는 삶에 대해서 이거를 잘 어떤 가치를 두며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인공지능 시대를 잘 대비할 수 있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육적 변화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다양한 변화 속에서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고 적극적인 상담을 함으로써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변화의 필요성을 여러 가지 얘기를 한 것의 핵심은 무엇을 할까보다는 어떻게 살까가 더 중요한 시절이 되었고, 이 모든 것은 전 세계 국가, 지역, 교사, 학부모, 학생 간의 연대, 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모두의 문제고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격려해 주면서 상호 협력하고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 발전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어떤 일종의, 아까 뭐 디제스터라고 하는데 별이 사라졌다고 하면은 다양한 스타들이 이쪽이 하나의 스타들로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가르칠까에 대한 고민이 이제 되는데요. 저는 크게 6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다 시간 10분 안에 다 끝내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런 것을 담고 있다고만 보시면 됩니다. 진로교육의 목적을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우리가 지향한 인간상 진로교육법에 나와 있는데 그걸 좀 잘 살펴보자. 교사의 업무를 우리가 좀 다르게 이해하고 역할도 좀 보자라는 내용들을 제가 간단하게 이제 보겠습니다. 거창하게 진로교육법 제1조에 학생에게 뭐 이런 거 하겠대요. 기회도 제공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그것을 그냥 간단하게 인간상으로 제가 2015년에 중학교 진로와 직업 교과서 머리글을 썼을 때 이렇게 썼습니다. 나를 만나고 세상을 만나고 삶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는 나를, 어떤 나, 건강한 자기 자신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몸매가 좋았으면 이 몸매를 먹고 사는 거고, 얼굴이 이쁘면 이쁜 걸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그 얘기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업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단점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장점이 직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10가지 단점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중에 한 가지를 잘하면 그게 직업이 되기 때문에 건강한 자기 자신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거고, 그것을 자기가한테 오는 여러 가지 어떤 도전들에 대해서 극복할 힘을 가지게 되고, 또 우리는 뭐 우연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계속 계획해야 된다고 하지만 그런 다양한 우연들이 자기한테 감사하다라는 느낌으로 이것을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행동하는 실천가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이제 저의 꿈입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새롭게 의미화하면 좋겠어요. 제가 뭐 진로 소득 사장은 아니지만 진로 이스백이라는 그런 소주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진로가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 산업혁명 이전에 출근이라는 게 없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자기 사는 공간과 일터가 분리가 되면서 출근이 되었는데, 이제 다시 또 재택이라는 것이 생기면서 이제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없어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뉴노멀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요즘 뭐 파이어족이라는 말들도 있는데, 파이낸셜리 인디펜던스 리타이어 얼리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서 빨리 퇴직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은퇴를 빨리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죄악인 것 같기도 하고 무능력함의 징표라고 한다면, 지금은 은퇴를 빨리 하고 자기 삶을 찾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꿈이 되기도 한다면, 꿈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출근하지 않는 것이 우리한테 자연스러운 뭐 진로가 이제 정말 진로이스 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의미를 한다면, 과거에는 이제 매칭이라는 어떤 적성과 나의 일과 어떻게 잘 맞는가, 이게 중심이었다면, 오른쪽에 보신 것처럼 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스토리로 그다음에 짭을 이제 좀 만들어가고 이렇게 의미화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이제 노동이 중요한 시대를 아니라 어떤 것을 활동하는가가 중요해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그니처, 이 책도 있어요, 시그니처라는. 그래서 이런 강점을 제가 확인하는 거. 그래서 물리적인 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높이 있는 어떤 지위가 중요한 지위 자산이 아니라 사회적인 자산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조금 진로가 변화돼야 된다라고, 진로에 대한 관점이 그건 교육의 변화랑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도, 저는 뭐 이것도 지난 그 교과서 서문에 제가 썼는데, 교사는 결국 행복한 삶을 안내해 주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교사가 행복한 삶을 살아본 적이 있어야 안내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결국 이제 자신감을, 뭐 교육학적으로 자기 효능감이라고 좀 너무 거칠게 제가 번역을 한 거지만, 자기 효능감이 높아져야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려고 한다면 직접적으로 체험을 많이 하고 언어적으로 설득을, 자기한테 너 괜찮은 사람이야, 이 정도면 충분해,
이만하기 어려워라 한다거나 또 어떤 모델링이 필요하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교사는 학생의 거울로 긍정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야 되고 또 학생한테 네가 뭐가 될지 걱정스럽다라고 하기보다는 난 네가 뭐가 될지 정말 궁금하다라는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아이한테 격려를 해줘야 되고 체험을 할 수 있게. 그래서 행복이란 행함으로써 갖게 되는 복이고 행운이란 행할 때 따라오는 운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연을 만나고 그 우연이 기회가 되고 그러면서 자기가 무엇을 잘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교사의 역할이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또 다시 개정판에 이제 서문에 썼을 때는 탄탄한 토대 위에서 살 수 있도록 배심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저는 썼습니다. 근데 토대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뭐 당당, 단단, 담단, 달달, 답답 뭐 이렇게 단어 받침은 다 다른데 위에 있는 다단은 똑같게 했을 때 느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1세기에는 여러 번의 직업 전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달라질 수 있지만 우리의 배심은 굉장히 중요해요. 뭐 요즘 유행하는 이제 우리 뭐 필라테스 뭐 이런 것으로 본다면 그때 맨날 배심, 코어 근육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하는데요. 꼭 그 필라테스에서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그 험한 파도를 넘을 때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좌절도 있고 내가 낙담할 때도 있지만 그때를 견딜 수 있게 이 코어 근육을 만들어야 하고 그 코어 근육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교사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교습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성취 기준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교사의 역할들은 상담자이고 조언자이고 또 어떻게 보면 학교 진로 교육의 총괄자이기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인커리지 해주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이 이제 진로 교육을 중심으로 바라본다고 한다면 이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진로 교육이 하나의 어떤 핵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대전시 교육청하고 하는 행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진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역과 개인 수준의 연계가 잘 이렇게 영어로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for라고. 국가 수준에서는 포커스가 잘 맞춰져야 되고 학생들 풀필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퍼실리테이터 해줘야 되고 지역에서는 지역사회 여러 다양한 진로 체험할 수 있는 기관들을 오픈할 수 있어야 되고 진로교육 센터 같은 거에 다양한 자료들을 모아놔야 되고 오큐파이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조직화해야 됩니다. 개인 수준은 사회 변화에 리액트 해야 되고 또 내가 지금 이것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리플렉트 성찰하고 또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망상이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자기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모든 것에 진로교사가 중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 진로교사는 모든 교사가 진로교사라는 전제하에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로교육을 어느 정도 우리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핵심으로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현재 있는 진로 전담교사하고는 좀 다른 측면에서 봤고요. 이런 진로교육의 조직도 마찬가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내외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교사와 학생 간의 협력에 의해서도 이제 수업 방법이 개선된다고 한다면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그 상담 전공자로서 저희들의 어떤 이론적인 모델이 이렇게 됩니다. 사이언티스트, 과학자이면서도 프랙티셔너, 어떤 실천도 하고 현장에서 같이 있는 두 가지가 좀 중첩되는 모델이라고 한다면 저는 교사와 학생도 마찬가지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 좀 갖추어지고 실천 능력도 갖추고 또 새로운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이론과 실천과 연구가 결합된 과학자 실무자 모델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교사 양성제도의 어떤 개혁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는데 그 부분에서 저는 한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교사 교육에 있어서 교생 실습이 너무 부족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했는데 마침 이번에 제도 개혁에서는 학교 현장 실습을 굉장히 길게 하겠다, 6개월 정도 하겠다라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다 반영되고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이제 습득해서 좀 더 전문가로서의 좀 훈련된 교사들이 신임 교사로서 이제 양성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나가면서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답이 아니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꿈인데 교사들도 이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교사 자신도 이제 발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적극적인 생애 개발을 하는 분들이 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과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와 학생 모두가 적극적인 생애 개발자로서의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교육자로서 지금 교수로서 지금 산 지가 지금 17년 정도 되고 있는데 저의 이제 교육의 비전이 함성 교육입니다. 함께 성장하고 성취하는 교육이라고 한다면 그 함께는 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지역사회와 교사와 또 학부모와 모든 것이 다 같이 발맞춰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당연히 뭐 저의 비전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전이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지막에 제가 이렇게 얘기 썼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름다움은 이렇게 팔을 벌려서 이게 하나의 아름이래요. 이 아름이 좀 더 이제 자기 아름만큼 다음 커져간다. 각각의 능력은 또 각각의 어떤 뭐 비전 다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가능치를 넓혀간다는 의미에서 이것은 교사와 학생, 지역사회, 국가 모두가 협력해서 이루어야 되는 아름다운 나라, 또 아름다운 뭐 사람, 손은영 뭐 이런 식으로 돼야 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치는 시간이 되어서 제가 이게 다 끝냈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팁으로 진로 10개명, 진로교사 10개명을 제가 팁으로만 한 거기 때문에 뭐 나가면 좋고 안 나가면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이상으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모두 마쳤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발표는 오늘날의 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시대적 그리고 개인적 교육의 본질적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것들과 연관된 교육과정이나 교수법 교육실천 차원의 논의들이 앞부분에서는 좀 개관이 되었던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조금 검토를 해주셨어요. 어떤 것들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변화의 양상을 전반적으로 조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불확실성이 급증하는 지금의 상황에서 교육, 구체적으로는 지금의 시대에 맞는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접근이 제시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는 교육적 변화의 차원에서 앞으로 이루어져야 될 진로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에서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진로의 의미, 교사의 역할, 그리고 이상적인 진로 교육을 위한 교육 과정이라든지 교육 공동체 활성화 등 그런 다양한 노력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발표를 잘 들었고요. 토론자 선생님들의 토론문을 갖고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교육청 변학수 장학사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변학수 장학사님 소리 음소거 되어 있습니다. 예, 손은영 교수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진로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 잘 들었습니다. 원래는 한 2시간 이상은 충분히 시간을 드려야 될 텐데요. 너무 짧은 시간을 드려가지고 좀 이렇게 말씀도 빠르시고 해서 좀 이렇게 더 음미하면서 이제 강의를 좀 들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하지만 그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비포 코로나 시대의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서 이미 사회 변화가 이제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교육의 변화도 또 교수법의 변화도 이미 이제 진행돼 왔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진로 교육의 지향점이 변화돼야 하고 이런 어떤 변화 시대에 학생들의 코어 근육을 기르기 위한 상담자, 조언자, 진로교육의 총괄자 역할을 교사들이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이 빠른 말씀이었지만 마음속에 딱딱 와닿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사는 진로교사다라는 말씀도 해주셔서요. 선생님들께서도 요거를 이제 들으시고 물론 이제 자기 교과의 전문적인 지도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어떤 학생들의 생애 설계와 관련된 진로 교사로서의 또 다른 역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진로교육 담당자로서 최근에 보면 진로교육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라든지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신기술이 급속하게 발달하면서 교육 현장도 서서히 이런 그 신기술의 어떤 그 물결이 다가오고 있고, 또 학력 인구가 점차 이제 감소하면서 미래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 개개인의 역량 개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급별 연계라든지 진로교육 강화를 위한 진로 연계 학기가 도입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진로 탐색 설계 활동 지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고교 학점제가 2025년에 이제 전면 실시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진로에 따른 학업 설계가 이제 가능해져서 보다 조기에 학생들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진로 결정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미래의 다양한 진로와 직업 사이에서 학생들 스스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이제 찾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진로 개발 역량을 이제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전교육청은 이런 변화 시대에 학생들이 보다 잘 적응하고 또 진로 개발 역량을 강화하도록 돕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이제 노력들을 좀 해왔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린다면, 먼저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가 이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센터는 진로교육법에 의해서 또 대전광역시 진로교육 조례에 의해서 이제 운영되는 그런 센터고요. 학생, 학부모, 교원 대상으로 다양한 진로 진학 정보라든지 또 진로 진학 상담실도 연계 운영하고 있고, 다양한 진로 체험처도 발굴해가지고 소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이제 그 진로 진학 정보라든지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이제 방식의 어떤 변화를 저희가 수용하기 위해서 온라인 동영상 또는 온라인을 활용한 그런 이제 진로 진학 정보 제공이라든지 진로 상담을 꾸준히 안내하고 추진해 왔지만, 실제적으로는 어떤 상담의 특성 때문인지 온라인을 통한 진로 상담이 아직은 활성화가 덜 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실적에서도 좀 드러나는데요. 그래서 2022년도에는 저희가 더욱더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완을 해가지고 코로나라든지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는 다양한 방식의 진로 상담, 진로 체험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정비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그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특색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많이 이제 노력을 하셨는데요. 특히 진로 체험 방식에 있어서 찾아가는 대면 진로 체험이 어렵다 보니까 이제 찾아오는 진로 체험, 그러니까 강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나 다양한 직업인들이 학교를 방문해 가지고 여러 가지 뭐 교구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진로 체험을 실시하고, 좀 의문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시간 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연결해 가지고 쉽게 얘기하면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블렌디드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전교육청에서는 지속적으로 지역대학과 연계한 진로 체험도 이렇게 꾸준히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2개 대학이 105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지역대학 경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각 대학 담당자들에게 이게 찾아오는 방식 또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면과 비대면을
이제 적절하게 융합해서 학생들의 진로 체험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방식들을 계속 권고하고 그래서 이런 방식들이 조금씩 지금 정착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또 어떤 그 아까 말씀드린 신기술의 어떤 발달 이런 거와 맞물려서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창업가 정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창업가 정신이 보다 이제 활성화되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 창업체험센터도 저희가 2018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운영하면서 컨설팅을 통해서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거점학교라든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지원단을 구성해서 컨설팅을 하면서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창업가 정신을 바라보는 관점은 어떤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직접 이렇게 창업을 하는 어떤 그런 것들보다는 일단은 학생들이 자기 생활 주변에서 어떤 그 사소한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 주변을 살피고 그거에 따른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노력들,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서 얘기하는 창업가 정신은 기업가 정신이라든지 또 도전 정신 이런 것들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2022학년도 대전교육청이 이런 코로나 이후에 진로교육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일단 학생 성장을 돕는 진로교육이라는 추진 목표를 정해봤고요. 주요 추진 과제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진로 진학교육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전 진로진학지원센터, 그리고 현재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지역별 진로체험 지원센터를 보다 활성화하고 다양한 방식, 블렌디드 방식, 온라인 방식, 또 제한적으로나마 대면적인 방식, 이런 것들, 또 초중고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수준별 어떤 프로그램 정비, 이런 것들을 잘 이뤄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지역대학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보다 다양한 방식, 또 더 많은 대학과 연계를 해서 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그 강원도와 충북에서는 진로 교육원이 설립돼서 어떤 그 지역의 진로 교육을 통합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이런 진로 교육이 어떤 단발성으로 끝나고 이렇게 연계되지 못하는, 통합되지 못하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학교 진로교육 통합지원 강화를 위해서 진로교육 전문기관 설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학생들의 진로교육을 연계하고 보다 종합적인 지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보고 있습니다. 진로 상담이라든지 진로 정보 제공이라든지 진로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 개발 역량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한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진로교육 전문기관을 설립하도록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렸던 지역사회 창업가 정신이 더욱 활성화돼서 학생들의 창의성을 개발해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미래사회의 진로교육의 방향 중에 하나는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외계층 학생에게도 어떤 진로 개발 역량을 충분히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진로교육에서 바라보는 소외계층이라고 보통 할 때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라든지 다문화 학생을 포함하는 이주 배경 학생들, 또 학교 부적응 학생들, 진로 미결정 학생들, 학교 밖 청소년 등 다양한 학생들이 대상이 될 수 있겠는데요. 특히 2022년은 새로 저희가 예산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텐데, 특히 지역 진로체험 지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진로 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어떤 시대의 변화 이런 것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진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교육청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변학수장 학사님의 토론문은 현재 대전시 교육청에서 진행되고 있는 진로교육 활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소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은 일선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어쩌면 세밀하게는 잘 알지 못하셨던 내용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이번 토론문이 좋은 계기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는 대전 관저고등학교 심재원 학생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교육정책학생 모니터단 심재원입니다. 네, 먼저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배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전문가분들께서 너무나도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이제 학생 입장에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가 정한 제목은 생존을 위한 진로교육입니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입장에서 진로 시간은 나에게 어떻게 다가왔는가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정은 어쩌면 그 시간은 나의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에게 교육의 출발선은 어디인지로 서두를 열고 인공지능과 인간과의 관계성, 마지막으로 학교에서 시행되어야 하는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류와 함께 탄생된 교육은 무엇일까요? 최초의 인류에게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본능과 교육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요? 그들에게 생존은 학습의 과정이었고 주변의 모든 것, 자연의 모든 것이 스승이었을 것입니다. 교육이란 지식과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일컫습니다. 교육과 학습은 아주 오래전 원시시대에서 시작되었죠.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자신이 터득했던 사냥이나 지식 및 기술을 상대에게 전달했습니다. 결국 환경과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은 집단을 형성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국가까지 이르게 되었죠. 물론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 싶은 종족 번식의 본능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육은 생존만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자신들이 속한 사회에서 질서를 통제하기 위해 규칙과 제도를 만들며 생존을 위해 틀을 마련해 나갔습니다. 부족은 국가가 되었고 지켜야 할 것은 자신과 가족, 부족을 뛰어넘어 국가의 모든 것이 되었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문물을 가르치는 행위는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으며 교육은 인류의 탄생과 함께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인간만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은 스승이라는 존재가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지식, 가치, 신념, 태도, 사회사상 등 인간의 문화를 창조해낸 기성세대는 이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고 다음 세대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나가고 전달하는 이 과정을 반복하도록 하였습니다. 교육의 영역은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원시시대에서 시작되어 지금에 이르러 앞으로의 교육은 무엇이며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결국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회 속에서 다른 이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 이제는 인간이 생존이 아닌 다른 이유로서의 교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조들은 자신의 흔적을 남겼고 남은 이들은 이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며 때론 그 인물과 업적을 예찬하기도 했습니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기원전에 확립되었고 만유인력의 법칙은 1687년 뉴턴이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늘날에도 학습하며 새로운 수학자 또는 과학자를 양성하는 데 이바지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사회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파슨스는 설명합니다. 학교는 사회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사회에 나아가 잘 적응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등을 가르치며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잘 행하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사회에 나아갔을 때 사회에 필요한 역할을 분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을 해주죠.
혹시 1만 시간의 법칙을 아시나요? 이는 어느 한 분야에서 달인의 경지까지 오르는데 필요한 시간이라 합니다. 하지만 현 학생들에게 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학생들은 한 분야 자체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양떼와 다름없기 때문이죠. 양떼는 양목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존재이며 양떼에게 있어서 양목장은 짐이나 다름없습니다. 학교와 학생 간의 관계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학생을 방목하여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성장시킨다. 이는 자기 미래의 확신을 정하고 이를 확립하기 위해 나아가는 학생에게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길 잃은 양에게는 이는 포기하기 좋은 변명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양목장에서는 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양은 상업적 수단이 되기 때문이죠. 반면 양목장과 학교가 다른 점은 학교는 학생을 상업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양 목장주가 양을 바라보는 시선과 교사가 학생을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단 말이죠. 교사라는 이름을 달아 한 아이의 스승이 된 자는 학생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사가 지닌 능력의 비밀은 인간을 변모시키는 것이다. 미국의 사상가 겸 시인 에머슨의 말입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기에 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선생이며 학생의 길을 찾아주는 것은 진로 시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현재 진로 시간은 학생들에게 무엇을 제시하며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을까요? 대학에 진학하는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 등 진로를 찾아가는 것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실제 제 주변 친구들의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진로 시간을 조사했습니다. 직업인을 초청하여 더 넓은 직업의 세계와 현실을 제시하며 자신의 진로에 맞는 학교의 학과를 제시해준다. 또한 진로를 찾지 못한 학생에게는 여러 체험을 제공하는 진로를 찾을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지도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한다. 학생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빠르고 쉽게 성공하는 안정적이며 쉽고 급여가 높은 일자리. 이상을 바라보는 학생들에게 현실을 제시하는 진로 교육이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때론 지름길이 아닌 어렵고 험난한 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마침내 뼈와 살이 되어 학생들로 하여금 더 높은 곳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결국 현실을 제시하는 진로 교육은 보약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21세기는 결국 인간과 인간의 대결이 아닌 인간과 로봇, 인공지능의 대결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여러 통계적 수치 자료들이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를 세계적 바둑 기사들을 잇따라 물리친 알파고가 증명했죠. 아시다시피 컴퓨터가 인간의 지능적인 행동을 모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아실 겁니다. 언제 대체될지 모르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는 말이 어쩌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을 키워라.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능력은 무엇일까요? 알파고는 바둑을 잘 두고 구글의 53큐비트 양자 컴퓨터는 닥터 스트레인지가 본 14만 개 이상의 미래를 2초 만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알파고는 바둑을 왜 둬야 하는지 모릅니다. 당연히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하는 일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철학적 사고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 자체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설정할 수 있는 능력, 즉 자의식과 창의력의 영역은 인공지능이 모방할 수 없는 인간만의 영역입니다. 미래학자들은 기계처럼 살거나 기계보다 못한 삶을 살게 되는 새로운 위험한 사회 계급을 프레카리아트라는 새로운 계급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인간만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시간은 진로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인공지능이며 앞서 언급한 미래를 예측한 것도 인간이었습니다. 이를 대비하는 것 또한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를 설명하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를 시대에 도태된 것이라고 폄하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르는 것은 잘못이 아니며 배우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존재는 예부터 그랬기에 존재할 수 있었고 마침내 먹이사들의 최상의 포식자로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사회가 변한다는 것은 직업의 변화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흐름에 발맞춰 나가는 것, 곧 사회에 나아가 사회생활을 하게 될 젊은 학생들에게 이는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인공지능에게 패배하여 도태된 낙오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나와 진로와 연결하여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것의 시작은 진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심재원 학생의 토론도 매우 인상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질문들은 매우 시의성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요.
교육의 본질적 측면에서 학생이 올바른 길로 나아가도록 하는 진로 교육에 대한 희망, 그리고 너무나 빠른 사회 변화 속에서 자칫하면 낙오할 수도 있는 학생들에 대한 배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토론문에 대해서 손은영 교수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는 이제 그 토론자인 변학수 장학사님의 질문은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다양한 기관들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진로 교육을 총괄하는 기관을 만들도록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셨는데 이제 다만 한 가지만 걸려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뒤에 있는 학생의 얘기랑 비슷하게 진로 교육의 사각지대를 없애야 된다고 하면서 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많은 수의 학생들이 진로를 정하지 못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명확한 상을 갖추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마치 사각지대에 있는 것처럼 보고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먼저 정하는 것이 꼭 좋은 것이냐,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부분에서도 계속해서 고교 학점제가 이제 입시와 연결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거에 적합한 교과목을 선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일종의 당위를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 학생들은 대다수가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 저는 뒤집어서 정하지 않은 것도 괜찮다. 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꼭 좋은 거라 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 라는 코로나 시대에 너무 미리 정한 분들이 막 급하게 당황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것이 좀 편안하게 우리가 적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좀 가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뒤에 있는 그 관저고등학교에서 성함을 제가 잘 정확하게 심재원 학생의 토론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상과 현실을 얘기하면서 학생들이 꿈꾸는 이상은 노력은 적게 하고 뭐 어떤 돈은 많이 벌고 뭐 이런 거라고는 하지만 이제 그런 꿈이 꼭 뭐 비현실적이라 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로 교육 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하고 싶고 결정하지 않은 상황에 있는 많은 학생들 안심하시라라고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제 아이들도 결정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사분들한테 제가 권하고 싶은 것은 걱정하는 마음으로 보지 마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해하는 네가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반짝반짝 아이들한테 이렇게 길을 모아주시기 바란다라는 말로 답을 대신하고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시자 선생님께서 교사 스스로가 적극적인 생의 개발자인 동시에 학생 성장을 돕는 힘 있는 조력자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보는 기회를 제공하는 좋은 시간이었다라는 소감을 말씀을 해주셨고요. 충남대학교 박혜경 선생님께서 이제 그 질문을 주셨는데 손은영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진로라는 것이 학년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교육학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이나 안내에 대한 방안이 현재 교육청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요. 이에 대해서 변학수 장학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진로교육은 그 대상이 학생이나 학부모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말씀해주신 생애개발적 측면에서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은 전문기관 등을 통해서 심도 있게 모색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발표해 주신 손은영 교수님 그리고 토론 맡아주신 변학수 장학사님, 심재원 학생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대학교 교육연구소와 대전광역시 교육정책연구소가 총 4번에 걸쳐서 진행해온 대전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순서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지원의 김기덕, 조성환, 진행의 장지원이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